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존잘복싱입니다. 오늘 이제 그 존잘복싱의 그 구독자로서 이렇게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서 이렇게 존잘복싱 채널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제 존잘복싱 채널 대표 존잘 그 님하고 존잘님이라고 하나요? 저요? 네, 존잘님이라고 하던데요, 보통. 네. 그럼 존잘님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럼 존잘님하고 이제 제가 그 궁금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Q&A를 하면서 인터뷰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아, 당연하죠. 저는 이제 복싱을 한지 한 이제 5개월 차 정도 됐고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면은 또 복싱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해서 이제 같이 다니고 있는 그 체육관에서 이제 존잘님을 보고 좀 궁금한 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를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먼저 그 본격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그 왜 채널 이름을 존잘로 지으셨는지. 아, 존잘복싱의 뜻은 존나 잘생겼다. 이 뜻의 이제 존잘. 존잘이신. 저 정도면 이제 평균 이상. 평균 이상. 여자한테 잘생겼다는 소리 5번 이상 들으면은 존잘이라는 단어를 써도 된다라고 이제 그 국룰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저는 그 이상을 들어봤기 때문에 존잘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5번 이상 들으셨나요? 존잘 써주세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좀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네. 복싱을 배우기 전에 네네. 그 뭐 다른 뭐 타격 운동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경험을 뭐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예, 저는 운동 거의 달고 살았거든요. 운동을 많이 하셨나 보네요, 그 전에도. 네네, 이제 저는 태권도 4단, 예, 사단. 유도 검은띠, 그리고 뭐 유도도 시합 3번 정도 나갔고, 뭐 메달도 동메달 하나 있고, 그다음에 뭐 중학생 때부터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아니고 중학생 때 뭐 방학 때마다 이제 뭐 킥복싱, 복싱 이런 거 뭐 한두 달씩 조금씩 배운 경험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럼 전에는 이제 보통 일반인과는 다르게 조금 경험이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은. 복싱장이나 뭐 킥복싱장 이런 링에 대한 경험은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왜 그 많은 그 운동 중에 복싱을 시작하게 됐는지, 왜 그 복싱을 선택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복싱을 선택한 계기가 남들이랑 좀 다르거든요. 저는 조현병 환자 때문에 이제 복싱을 이제 입문을 했거든요. 조현병 환자요? 예. 조현병 환자 진짜 무서워요. 저는 살면서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4번 정도 만났는데 입문하게 된 계기는 그거예요. 이제 여자친구랑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지하철 탔죠. 술을 먹고. 그리고 탔는데 제가 머리가 길다 보니까 이제 좀 안 입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여기 앉혀놓고 같이 지하철 앉아서 가고 있는데 머리를 이렇게 쓰다 제 머리를 여자친구 머리 말고 넘기고. 넘긴다는 이 이유가 되게 마음에 안 들으셨나 봐요. 저 옆 칸에 있던 아저씨가 갑자기 와가지고 제 앞에 이렇게 쓰더만 막 욕을 내리꽂는 거예요. 여자친구 막 이렇게 때리려고 하고. 내 머리 이렇게 넘겼는데 그렇게 한다고요? 약간 공산주의 느낌 받았죠. 얘는 눈빛 보니까 거의 마탱에 갔더라고요. 그래서 또라이구나 이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계속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지가 안 됐던 거네요. 아예 물건 던지려고 그래서 필살기를 썼죠. 여자친구 필살기? 여자친구 그 필살기 이제 그 페미니즘 여성인권 단체 약간 나왔다. 필살기 바로 깠죠. 이거면은 넘어갈 수 있다. 강력한 무기죠. 강력한 이거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이게 그 어떤 호신술보다 셉니다. 주먹을 쓰지 않아도 보낼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 산부인과 갔다 왔다고 뱃속에 애기 다치면은 난 당신 바로 죽일 거라면서 이런 식으로 막 고소한다 뭐한다 이렇게 하고 막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변인들이 이제 모여 들었겠네요. 막 카메라 다 들어주고 여고생들 막 카메라 들어주고 라이브 바로 켜주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아저씨들 막 갑자기 일어서고 이러니까 그때 얘가 좀 이 아저씨가 조현병이 당황을 했는지 자기가 내릴 역을 못 내리고 다음 역에 내리던데 여기서 그냥 내렸으면은 아마 복싱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내리고 나서 그 자판기를 팍 때리고
음료수 나오는 그 자판기를. 예, 주먹으로 막 때리고 그 옆에 쓰레기통을 막 던지면서 막 소리 막 지르고 이러니까 아 내가 오늘은 이렇게 필살기를 써서 잘 흘러갔지만은 다음번에 이 아이씨를 만났을 때는 이 필살기가 안 먹힐 수도 있겠구나. 예, 그렇게 그러한 생각을 했던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친구랑 같이 복싱장에 등록을 했죠.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자기 호신을 위해서 그렇죠. 남들을 이제 꼭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복싱을 선택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방금 내가 물어본 게 그건가? 다른 투기 종목보다 끌렸던 이유는? 아니요, 그건 안 물어봤죠. 그건 안 물어봤구나. 네. 그 이제 다른 이제 자 여기는 편집하고 네. 다시. 그럼 다른 그 뭐 예를 들어서 MMA나 뭐 요새 뭐 많이 있잖아요. 그 다른 이제 운동 뭐 극진가라든지 네. 뭐 그런 좀 실전성이 있는 그런 무술 같은 것도 있었을 텐데 네네. 그 복싱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제가 킥복싱도 해봤고 방학 때 네. 유도도 해봤고 복싱도 어느 정도 해봤는데 다 해봤는데 제가 유도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나는 기주짓수 그러니까 꺾기 쪼르기 여기서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래플링은 좀 자신이 없었어요. 좀 예. 없고 없었다. 킥복싱은 무릎이 많이 다치고 이제 하이킥도 안 올라가겠다 싶으니까 포기. 그러니까 뭐 유도는 해봤고 레슬링은 가르쳐주는 데가 집 앞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집 앞에 있는 것 중에서는 복싱이 가장 이게 좀 괜찮았죠. 제가 거리로 이제 선택을 한 거네요. 이제 제일 가까운 체육관을 선택을 한 거네요. 그러면 거리도 있었고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안 되겠다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었다. 예, 복싱이 제일 내 재능이 제일 잘 맞다를 인증을 하고 있었죠. 그래도 유도도 괜찮지 않나요? 유도는 그 가시면은 키즈 유도가 너무 많아서 네. 예, 돈을 뭐 15만 원씩 냈는데 맨날 어린애들이랑 이렇게 잡고 해야 되니까 좀 성에 안 차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네. 일반인들이나 이렇게 회사원들은 조금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성인부가 아무래도 많이 없으면은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죠. 확실히 좀 그렇네요. 네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복싱의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복싱의 장점 일단은 두 손으로 하기 때문에 몸치도 그나마 할 수 있는 운동 그리고 다이어트가 조금 되고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많이 되죠. 그리고 샌드백을 막 치니까 스트레스가 좀 많이 풀려요. 네,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해보시니까 막 스트레스 풀리잖아요. 무아지경에 빠지고. 이 샌드백을 칠 때마다 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해소감도 많이 들고 네. 그 정신 건강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맞죠. 그리고 사람을 합법적으로 팰 수 있다. 합법적으로 팰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 네, 그렇죠. 합법적으로 사람을 팰 수 있다.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이제 뭐 한번 뭐 스파링 해보자 했다가 뭐 잘못하면은 경찰서 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병원도 많이 가고 이러는데 이제 안전하게 사람을 때리면서 나를 지킬 수도 있고 서로 상호간의 예의 존중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체육관 문화도 만들고 지켜줄 수도 있는 게 좀 복싱이지 않을까. 감정이 상할 일이 그게 크게 없으니까. 이 상당히 원초적이고 좀 마음에 듭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 복싱의 그 실전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면? 제가 좀 여러 가지를 해봤으니까 제 경험에 의해서 말하자면은 사람이 길거리에서 나랑 니랑 싸운다 이렇게 했을 때 발이 먼저 나갈까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무조건 주먹부터 나갑니다. 무조건 주먹부터. 네, 무조건 주먹부터예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아이템전 하잖아요. 뭐 땅바닥에 짱돌을 짚든 뭐 망치 소주병을 짚든 뭘로 짚어요. 손으로 짚잖아요. 손으로 때리려 하잖아요. 무조건 손부터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힘 안 들이고 때릴 수 있는 게 복싱이기 때문에 복싱의 실전성은 일반인 기준에서는 최고죠. 그러면 존잘님은 이제 실전에서 혹시 뭐 누군가하고 이제 맞닥뜨렸을 때 이제 발이 먼저 나가거나 이런 적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네, 왜냐면 발을 쓰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동작이 커야 되고 스탠스도 넓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힘이 신체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거죠. 에너지 소모가 많다. 크다. 네. 그러면은 이제 유도하고 비교를 한다면 어느 쪽이 좀 더 그 실전에 좀 더 맞을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실제는 일단은 뭐 솔직하게 말하면은 체급부터 나눠야죠. 아, 체급부터. 네, 뚱돼지랑 싸우면은 모든 운동이든 간에 이제 발리는 건 당연하고 일반인 기준 선수 준비 안 했고 선출 아니고 그냥 완전 생 일반인이 한 3년 정도 배웠다라고 따졌을 때는 무조건 복싱이 우위에 섭니다. 아, 3년. 네. 딱 그 기준이 있네요. 네, 3년. 4년부터는 진짜 진득 사람이 회사도 3년 다니기 힘들거든요. 아, 그렇죠. 네. 아, 힘들죠. 네, 3년 이상 무슨 운동을 꾸준히 했다는 것 자체가 입만은 될 놈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복싱이 3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시합도 많이 나가고. 그렇죠. 네. 네. 그간에 사람을 얼마나 많이 때려봤겠어요, 스파링으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 때리는데 미안한 감정이 안 드는 거죠. 음. 근데 유도 같은 경우에는 맞아본 경험이 많이 없고 사람을 때려보거나 뭐 이런 스파링을 안 해봤으니까 좀 기술을 위주로 좀 많이 연습을 네. 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업어치고 맺히는 기준인데 뭐 이 복싱이 만약 인파이팅이랑 붙으면은 유도가 유리하겠죠. 근데 뭐 아웃복싱을 툭툭툭 이렇게 치고 하면 빵 꽂으면 뭐 아, 확실히 복싱 좀 그런 데서 이점을 많이 갖고 갈 수 있겠네요. 네, 공간이 좁든 넓든 복싱은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좁은 공간에서도 이제 유리하다. 네, 그렇죠. 업어치기가 안 되는 공간이면은 어퍼컷을 쏘시거나 쇼트를 넣으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유리한 거죠. 확실히 좀 그 장점이 확실하네요. 네네. 자, 그러면 이 그 실전에서 그 복싱이나 뭐 유도 기술로 뭐 사람을 이렇게 좀 위해를 가하거나 이렇게 뭐 사람 좀 뭐 쉬운 말로 사람 좀 패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패야 할 상황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저희는 부산에 살기 때문에 아, 바닷가 근처고 이 또 이제 상당히 또 네. 거친 또 도시 아니겠습니까? 애들이 많이 뜨겁거든요. 막 맨날 네. 피가 아, 끓네. 뜨겁다. 뜨겁다. 네네네. 와, 이거 많이 하고 부산이 또 어깨빵이 전국에서 가장 심한 도시거든요. 아, 그 통계가 있나요 혹시? 네, 그렇죠. 부산 애들 어깨를 안 접습니다. 아,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면 같이 받아줘야 되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경우가 많고 싸울 일이 많았지만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먹을 안 쓰고 친구들이 이제 많이 해결을 많이 해줬죠. 친구들이 아, 다 막 문신도 많고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 나 뭔데 그만해라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본인은 좀 그러면 시비를 좀 걸리는 스타일인 거예요? 저는 시비 많이 걸리죠. 저는 뭐 외국인한테도 걸리는데 외국인 외국인한테요? 친구랑 같이 걸어가는데 막 친구들이 다 덩치가 좋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친구들한테는 시비를 안 걸어요. 친구들한테 안 걸고. 그 중에 가장 왜소한 저를 이렇게 모자를 탁 치면서 헤이 이러면서 이런 경우 많았어요. 서면 나갔을 때. 그때 진짜 딱 싸우려고 했는데 친구가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친구가 이제 좀 이게 잠재워졌다. 네, 그쪽 숫자가 좀 많았거든요. 저희는 3명, 거기 6명 이래가지고 진다. 그래서 좀 이제 좀 저기 밀렸던 거네. 네, 밀렸죠. 이 실전 경험이 생각보다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시비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네, 시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복싱을 이렇게 또 배워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생겼네요. 네, 호신은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호신 항상 준비해야 된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아까 유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유도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실래요? 단점이요? 운동하면서 느꼈던 단점은 이 운동에 대해서 단점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다녔던 곳이 성인부가 많이 없었어요. 성인부가 많이 없었다. 네, 성인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실력을 쌓는데 조금 한계가 있었다. 네, 한계가 조금 있었어요. 네. 맨날 뭐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때 당시 좀 나이가 제가 23살, 4살 이럴 때였으니까 애들이랑 조금 하기 싫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얘한테는 무슨 기술 걸지 마라 막 이런 좀 제재가 좀 많이 들어왔었네요 그러면. 예, 그렇죠. 예. 우리 지금 복싱 다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성장한 애들이고 우리 복싱 관장님은 그러진 않지만은 그렇죠. 우리는 터프하시죠. 체급이다 아이가 이렇게 하니까 거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확실히 좀 그런 데 있어서는 뭐 실력을 늘리거나 뭐 기술을 연습하거나 이런 거는 괜찮을 수 있어도 좀 막 시원하게 못하니까 좀 만족스럽지는 못하겠다. 예, 그렇죠. 이야기네요. 제가 다녔던 데는 또 운동을 좀 적게 하고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고 한 그런 곳이어서 지금처럼 막 3시간씩 하면 조금 눈치 조금 보였죠. 그럼 지금 이제 그때보다는 좀 더 만족스럽겠어요? 확실히 만족스럽죠. 관장님이 막 옛날에 니는 유도 배울 때 내한테 왔으면은 니 한 자리 했을 건데 이런 말 옛날에 많이 하셨거든요.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유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복싱도 이상한 데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체육관이 잘 골랐어요. 네. 맞습니다. 복싱의 단점.
단점은 뭐가 있을까? 단점. 눈에 띄는 좀 외상이 조금 있죠. 눈에 띄는 외상.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여기도 중수골도 부러지고 손목도 막 찌릿찌릿하고 막 침도 많이 맞고 이랬거든요. 그 중수골이 뭐죠? 그 주먹에 있는 뼈인가요? 예, 여기 이렇게 여기를 이제 중수골이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는 복서 프랙처라고 이제 여기 부러지면은 예, 뭔가 때리다가 다 깨지는 부위여서. 뭔가 그렇게 말하니까 되게 있어 보이네요. 당연하죠. 또 공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 배워갑니다.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지금도 근데 이게 다 나았긴 다 나았는데 네. 때리면 아파요. 찌릿찌릿해. 매일 거의 이렇게 여기 손가락 세 개 끝에가 저려요. 신경 약간 쪽에 문제가 좀 있고 그러니까. 후유증이 좀 남았네요. 혈액 좀 남았죠. 얼마나 걸리죠 그러면? 저가 여기 왼쪽 주먹도 중수골이 부러졌거든요. 고등학교 때. 네, 지금 양쪽 다 중수골이 부러졌는데 얘는 운동 안 하고 뭐 잊고 지냈으니까 이젠 그런 게 없는데 얘도 한 몇 년 걸리지 않을까요? 그런 찌릿찌릿한 거 없어지려면은.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 네.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딱 5개월 차 복싱을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제가 1년 차가 될 때까지 어떤 그 연습을 하면 좋을지 그게 너무 이제 저 같은 이제 봉린이 입장에서 참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연습을 하면 좋을지 좀 팁 같은 거 좀 알려주시면. 일단은 복싱을 잘하려고 하면은 체력이 그러니까 뭐 선체력 후기술 이게 진짜 무조건 진리의 말이거든요. 일단 체력이 돼야지 링 위에서 내가 하고 싶은 기술을 제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체력 운동을 절대 거르지 말고 뭐 줄넘기 시키는 거, 뭐 달리기 시키는 거 이런 거 무조건 열심히 하시고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체력이 무조건 기본이 되어야 하고 이제 뭐 자기가 뭐 저는 인앤아웃 육각형 스타일인데 뭐 자기가 인파이팅 스타일이면은 제대로 워킹을 하면서 호흡 하는 것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뭐 뛰는 타입이면은 이 뛰는 거를 걷는 것과 뛰는 거를 얼마나 능동적으로 쓰냐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체력 그다음에 원투 치는 기술이 있는데 이 치는 기술 안에서도 배에 힘을 꽉 주고 쳐야 되는데 형님 배에 힘 꽉 주고 친다고 생각 안 해보셨죠? 처음 알았어요. 네. 원래 그 딱 섀도우 할 때 제가 마우스피스 끼잖아요. 이빨 꽉 깨물고 이렇게 할 때 배에 힘 꽉 주고 있어야 돼. 배에 원래 힘을 좀 꽉 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힘 주고 계속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빵 칠 때도 힘을 주고 있으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맞아도 보호가 되는데 초보자 때는 배에 힘 긴장을 많이 풀어요. 코어에 힘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때릴 때도 여기 맞으니까 아픈 거예요. 근데 저희는 배에 힘을 꽉 주니까 맞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 이게 단순히 이제 때릴 때도 그 팔하고 주먹 힘으로만 때리는 게 아니라 이제 온몸으로 때리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네요. 온몸으로 다 써야죠. 상당히 그 과학적인 것 같아요. 복싱. 1년 동안 하면서 그 원투 기본 안에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훅을 뭐 잘 치면은 좋겠지만은 뭐 연습해서 이렇게 하면 멋있긴 하지만은 1년 동안 호흡하는 거, 마우스피스 깨무는 것부터 시작해서 짜잘짜잘하게 세세한 부분에 할 게 많거든요.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을 1년 동안 잘 닦으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정말 더 성장할 수 있는데 저 또한 그러지 못했고 많은 분들은 그렇죠, 이거 하고 싶으니까 실패합니다. 이 마음이 급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마음이 급하면 안 되고 이제 일단 체력이 제일 중요하다. 무조건 체력. 1년 동안 체력만 기르셔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체력이 돼야 이제 기술도 또 오랫동안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추천하는 그 뭐 방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또 요새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복싱 하는 그런 선수들 많이 또 보게 되잖아요. 그 보는 그런 선수들 중에 그 좀 보고 따라할 만한 선수가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선수들 많이 보거든요. 일본 선수들. 왜냐면은 서양 애들도 잘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골격근도 다르고 이렇게 키와 사이즈 체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걔네들 하는 걸 봐봐야 그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된다. 왜냐면 걔네들은 그러니까 같은 170이라도 걔네들 근육량 다르고 우리 근질이 다르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빵 칠 수 있는 이런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은 아시아권에서 많이 보는 거죠. 뭐 필리핀 복서, 뭐 일본 복서 이런 식으로 많이 보는데 자기가 경량급이다. 이렇게 되면은 뭐 제가 좋아하는 나오야라든가 히로토 교구치 이런 애들을 보면 좋고 뭐 이렇게 들어본 적 있어요. 선수를 모른다. 그러면은 검색을 해보셔서 자기가 인파이팅 스타일이다.
아 그럼 인파이팅 하는 애만 좀 많이 봐요. 아 얘가 이렇게 자기보다 리치가 긴 애를 이렇게 뚫고 가는구나. 아, 일종의 이제 자기만의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선별해서 보는 게 네, 좋다. 그렇죠. 예. 오. 그러면 이제 복싱을 하신 지 2년 정도 되셨는데 그 앞으로 복싱 이 업계가 좀 미래가 밝은지 어떤지 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생활체육으로는 복싱이 인기가 좀 많으니까 생활체육 저변으로는 복싱만 한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누구나 출전이 가능하고 그리 오래 배우지 않아도 대회를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요즘 또 서울권, 경기권 이렇게 보니까 키즈 복싱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어. 태권도 다 보냈으니까 이제 복싱을 좀 보내는 느낌?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복싱장 보면 이렇게 매트도 많이 태권도처럼 바꾸고 인테리어 한 곳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노란 버스도 많이 다니고 예, 그래서 저는 생활체육이나 뭐 키즈복싱 이런 쪽으로는 복싱이 많이 발전될 것 같고 프로복싱은 조금 더 발전이 되려고 하면은 티켓 가격부터 좀 많이 낮춰야 되고요. 아, 티켓 가격이 많이 비싼가요? 5만 원 하거든요. 아, 5만 원. 예, 근데 나오야 경기 보는데 6만 8천 원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 예, 가격이 그래도 좀 되네요. 좀 많이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가격의 문턱을 낮춰서 사람을 많이 진입시킨 다음에 좀 더 유입을 좀 많이 시키면 좋을 것 같다. 예, 그리고 뭐 요즘 보니까 뭐 다른 복싱 채널에서 선수 소개를 좀 하더라고요. 아, 블랙 컴뱃처럼 네. 이 사람의 스토리 라인을 좀 많이 그려주더라고요. 이제 저도 제가 봤을 때는 프로 복싱이 좀 부흥을 하려고 하면은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붙는데 스토리텔링을 좀 잘 해주기만 한다면은 내가 얘를 잘 몰랐지만은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서로 이제 드라마를 알아야 이제 또 보는 사람도 이제 예, 네. 몰입을 해서 네, 볼 몰입할 수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예, 예. 그런 게 조금 잘 되기만 한다면은 프로복싱이 조금 더 부흥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예. 저도 참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좋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존잘 복싱 채널 대표로서 계획 같은 거 좀 있어요? 예, 있죠. 뭐 많은 계획이 있지만은 다 말해드릴 수는 없는데 개인적으로 스파링은 누구랑 붙어도 자신 있거든요. 뭐 최전일도 붙어봤고 프로일도 해봤고 뭐 다 해봤는데 시합을 한 번 딱 나갔는데 약간 좀 뭐 제가 또 밤에 형님 맞잖아요. 제가 또 밤에 좀 일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패턴도 좀 안 맞고 대회랑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그 부분을 좀 극복하고 싶으니까 무슨 대회가 됐든 간에 조금 좀 더 많이 나가볼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예. 또 생업이랑도 또 이제 관련이 있다 보니까 또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돈 벌면서 운동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또 어깨가 또 계속 무거워지니까. 맞죠, 그래도 맞죠. 이제 존잘 채널 잘 되기를 이제 저는 또 이렇게 응원을 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 하면 될라나?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형님. 편집만 예쁘게 잘하면 해보고